자, 이제 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은 이제 유전체 분석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거를 경제동물의 개량해서 가축 육종학에서 다뤄야 되는 내용인가 싶긴 합니다만, 이제 이걸 응용해서 그 육종학에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육종학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동물 유전학이나 분자 유전학에서 배워야 될 내용인데, 이제 그래서 책에 소개도 됐고, 또 육종학을 하려면 이걸 알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중심을 둬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에도 얘기했지만 먼저 유전체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전체란 어떤 한 개체가,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의 총합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세포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의 총합, 그 전 염색체에 가지고 있는 전 그 유전자의 정보들. 그래서 지인이란 단어에다가 OME, 옴이란 그 어미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옴으로 끝나면 다 어떤 체로 우리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전사 트랜스크립션에다가 옴을 붙이면 트랜스크립톰. 그래서 전사체. 그다음에 단백질에다가 옴을 붙이면 프로테옴. 그래서 단백체. 대사에다가 붙이면 대사 메타볼롬 해서 대사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여기서 이제 유전체가 제일 관심사고, 이제 이게 아주 영향을 크게 미치는 거죠, 우리한테. 그래서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이 유전 정보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유전 정보가 이제 DNA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네가 이제 다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능이 있는데, 기능과 형태가 있는데, 이게 이제 같은 종류이긴 해요. 같은 종류이긴 한데, 이게 다 똑같지 않습니다. 복사한 것처럼 똑같지는 않고, 다 조금씩 틀려요.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다형성이라고 합니다. 다형성. 그래서 폴리모피즘이라고 하는데요.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이제 폴리가 여러 개란 뜻이고, 모프가 이제 모양에 해당하는 어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 성질이 다형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NA에서의 그 폴리모피즘은 주로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이 여러 개 존재하는데, 반복되는 거의 개수가 틀린 형태로 여러 개 존재합니다. 그래서 반복 염기 서열의 개수로 서로 이제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초위성체입니다. 초위성체. 그래서 마이크로세틀라이트라고 하는데요. 줄여서 MS라고 그냥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긴 DNA 가닥에 중간중간에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 주위에 위성처럼 토막토막 뜨문뜨문 그 의미 없는 반복되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세틀라이트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짧게 반복되는 게 있고, 좀 덩어리가 토막이 큰 게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세틀라이트가 있으니까 또 미니 세틀라이트도 있겠죠. 그냥 세틀라이트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일 유용한 게 마이크로 세틀라이트라서 이걸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그걸 이제 초위성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피 넘버 베리에이션이라고 해서 CNV라고 또 부르는 게 있는데요. 요것도 이제 어떤 그 유전자의 부분이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개수가 달라요. 그래서 기능을 한 개 있어도 하고 두 개 있어도 하고, 이제 많으면 이제 그 기능이 강해지는 건데, 그래서 그거의 개수가 또 다 개체마다 이렇게 틀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를 또 어떤 다형성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굉장히 이제 앞으로 많이 듣게 되실 텐데요. 단일 염기 다형성이라고 있습니다. SNP라고 합니다. 싱글 뉴클레오타이드 폴리모피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한 개, 염기, 뉴클레오타이드 한 개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다 비슷한데 그 한 개씩만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성질을 찾아내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디에 쓰이느냐, 뭐 유전체 표지인자, 지네틱 마커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뭐 개체식별, 친자감정. 개체식별이란 건 뭐냐면 이제 어떤 우리 사람으로 치면 법의학 같은 거죠. 그래서 이놈이 그놈인지 맞춰보는 거예요. 근데 친자감정은 부모 관계가 있는지, 그 다음에 유전자 지도 만드는 데도 활용하고, QTL이라고 해서 양적 형질 유전자 자위를 찾는 데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유전체 선발에도 활용합니다. 이거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오늘 좀 자세히 말할 거고, 앞으로도 이 얘기는 자주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해하려면, 먼저, 많은 그 활용법이 이제 PCR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PCR을 하게 되고, PCR 요새 많이 들으셨죠.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할 때 PCR 과정을 거칩니다. 그 진단법이 이제, 그거는 특히 이제 RT-PCR, 리얼타임 PCR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방법을 거치는데, PCR이 이제 되게 뭐 어려운 건 아닌데, 기술적으로 굉장히 유효한 거라서 대부분의 우리 유전체를 가지고 활용하는데 쓰이거든요. 근데 그 PCR을 이해하려면 DNA 복제 과정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복습인데 DNA 복제 과정을 다시 한번 자세히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맨 왼쪽에 DNA가 있는데요. 이제 DNA가 이렇게 두 가닥이 상보적인 염기쌍으로 이렇게 꼬여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복제되는 모습인데요. 복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 상보적인 쌍이 하나씩 이제 갈라지면서 한쪽에 하나씩 새로운 그 상보적인 염기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여기서 daughter strands, 딸 가닥, 뭐 여기는 부모 가닥 이렇게 부르는데요. 또 어떨 때는 여기를 이제 템플리트, 주형이라고 하기도 하고, 원래 그 페어런츠 가닥을, 부모 가닥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근데 요거 이제 자세히 좀 더 메커니즘은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처음 두 가닥이 각각의 그 이제 부모 가닥에서 한 가닥씩의 새로운 가닥이 이제 상보적으로 복제가 되고요. 그게 다시 각각 한쪽에 또 새로운 상보적인 가닥이 나눠지고. 이거 사실은 되게 뭐 당연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이것도 처음에 찾는 그 증명하는 이게 실험이에요. 근데 이거를 반보존적 복제라고 합니다. Semi conservative replication. 그래서, 뭐 이건 아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가자면, 이게 이제 주형 가닥, 부모 가닥 중에 한 개죠. 이게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 ATGC 네 가지 유클레오타이드가 이쪽에 많이 이제 둥둥 떠다니다가 요거에 맞는 상보적인 C니까 T겠죠. TTP. 그러니까, T가 와서 상보적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 간의 염기 간의 관계는 수소결합이 되고요. 그래서 수소결합이 되고, 근데 이거는 잘 떨어져요. 강한 결합은 아니에요. 이렇게 지퍼처럼 열렸다 닫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도에 의해서 주로 온도가 높으면 떨어지고 붙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 두 가닥 간의 결합은 이제 수소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렇게 뭐 약하지도 않지만 강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이 각 베이스 간에
각 염기 간의 이 세로로 연결된 이 결합은 이 인산을 중심으로 해서 에스테르 결합을 이루고 있는데 이 결합은 셉니다. 강해요. 잘 안 끊어져요. 그래서 요거 붙일 때 이제 ATP가 쓰이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에너지가 좀 필요한 결합이 되겠죠. 이게 이제 강한 결합. 그러니까 왜냐하면 DNA가 잘 끊어지면 안 되죠. 두 가닥이 한 가닥으로 끊어지는 거는 수시로 일어나야 돼요. 뭐 복제를 하거나 전사를 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 DNA 자체가 이렇게 막 뚝뚝 잘라지면은 이게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외부에 뭐 약품이나 자외선 이런 거, 방사선 이런 거가 있을 때 저기 끊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래서 몸에 안 좋은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할 점은요, 이 DNA의 가닥에 앞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5' end, 이쪽이 3' end. 얘는 반대로 이쪽이 5' end, 이쪽이 3' end 이렇게 불러요. 이 3이나 5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요 오각형 리보스의 탄소의 번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번호에 따라서 붙는 건데요. 그래서 이 인이 붙어 있는 요 자리가 잘라지면서 여기가 잘라지면서 이 인과 이 산소 사이에 결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만 하나씩 붙어 나가는 거예요. 얘는 만약 이제 이쪽이 길어진다면 이 밑으로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이제 서로 두 가닥을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예,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주형에서 템플레이트가 이제 두 가닥으로 갈라지면서 양쪽에 이제 새로운 DNA가 복제가 될 건데요. 자, 이쪽은 이렇게 이제 5 to 3 방향대로 여기에 하나씩 이제 처음에 딱 이 주형이 갈라지면 여기에 하나씩 이렇게 붙어 나가는 거예요. 염기가 하나씩 붙어 나가서 이렇게 쭉 붙이면 돼요. 5 to 3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해. 근데 그러면 이쪽 반대편 그럼 이쪽도 이쪽 방향으로 갈 거냐? 그게 안 되거든요. 이쪽은 방향이 반대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5'이고 이쪽이 끝이 3'이에요. 그래서 얘는 위에서 아래로 이쪽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붙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서로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이제 그냥 쭉 나가도 되는, 지퍼가 열리듯이 쭉 나가도 되는 이쪽 방향을 이제 리딩 스트랜드, 선도 가닥이라고 부르는데, 얘네는 이게 부모 가닥이 갈라지면서 쭉쭉쭉쭉 계속 나가면 돼요, 여기를. 근데 이쪽 부분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다 보면은 이 부분이 또 새로 열리겠죠. 그럼 여기 붙어서 다시 아래로 내려와요. 또 벌어지면 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쪽은 참 약간 좀 번거로워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성질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쩔뚝쩔뚝 간다. 그래서 레깅 스트랜드예요. 레깅 스트랜드. 그래서 이렇게 쩔뚝쩔뚝 가는 거죠. 토막 이어지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쪽은 이제 리딩 스트랜드는 이쪽에서 쭉 붙어서 가고, 레깅 스트랜드는 요만큼 가고, 요만큼 가고, 요만큼 가고, 요만큼 가고, 또 저기 붙어서 이렇게 일로 붙겠죠.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필요한 거를 이제 아셔야 되는데요. 이제 일단 효소가 필요해요. 이 염기를 붙이는 일을 효소가 하는 겁니다. 효소가. 제일 중요한 게 폴리머레이즈예요. 폴리머레이즈. 여기 있죠? DNA 폴리머레이즈 3. 이 파란 동그라미. 이게 있어야지 여기서 붙어서 쭉 얘가 붙이는 작업을 하는 건데요. 물론 폴리머레이즈 말고 굉장히 또 다른 효소가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 사실 두 가닥이 꼬여서 꼬인 걸 풀어주는 일을 하는 헬리케이즈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머라는 게 꼭 있어야 되는데, 프라이머레이즈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프라이머는 뭐냐면, 처음에 이 앞부분에 시작할 때 바로 한 개씩 붙는 게 아니라, 일정한 여기에 몇 개의 상보적인 토막이 하나 붙어야지 그 다음부터 붙어요. 여기도 요 프라이머가, 여기가 요만큼이 프라이머인데 요거보다는 더 길지만, 요게 먼저 프라이머가 붙고 그 뒤를 붙이거든요. 그래서 이 프라이머는 나중에 또 나오니까
외워두셔야 됩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프라이머가 붙은 다음에 이제 염기가 하나씩 붙어서 리플리케이션이 돼서 쭉쭉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쪽 리딩 스트랜드는 문제가 없어요. 쭉 붙여나가서 매끈한데 이쪽 레깅 스트랜드는 요만큼 갔다 가고 또 뒤에서 앞으로 가고 뒤에서 앞으로 가고 뒤에서 앞으로 가잖아요. 그럼 요 자리에 또 이렇게 끊어진 데가 생겨요. 갭이 생기는데 여기가 이제 바로 그 포스포다이에스터 본드, 인과 산소의 결합이 있는 그 자리거든요. 에너지가 드는 곳. 그래서 여기를 이어주는 또 효소가 있어야 돼요. 라이게이즈. 그래서 이걸 또 하나씩 붙여주면서 약간 복잡하죠. 그래서 실제로는 근데 이게 양쪽이니까 속도가 다르겠죠. 속도가 다르고 이 구조적으로도 공간을 좀 차지해요. 실제로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제 요 다음 슬라이드에 나올 건데요. 먼저 또 이거 또 다른 그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리플리케이션이 일어날 때 이제 여기 주형 가닥이 꼬여 있는 거를 이제 이렇게 풀어줘요. 풀어주면서 이게 도로 붙지 않게끔 바인딩 프로테인이 얘 동그라미 초록색이 4개가 꽉 잡고 있고 여기서 이제 DNA 폴리머레이즈가 쭉 붙여나가는 거예요. 이쪽 리딩 스트랜드는 쭉 붙여나가고 이쪽 레깅 스트랜드는 이 초록색이 프라이머인데 프라이머 붙고 요만큼 붙고 벌어지면 프라이머 붙고 다시 하나씩 붙이고 또 이제 지금 요 자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프라이머 붙이고 여기다 하나씩 붙이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라이게즈는 여기를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요 프라이머는 띄고 붙여요 또. 복잡한데 하여튼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주형 가닥은 쭉 나가고 레깅 스트랜드는 이렇게 한번 꼬부라져서 붙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같은 이쪽 방향으로 그냥 쭉 나가는 거죠. 근데 요만큼 벌어지면 얘가 이쪽 헬리케이즈가 살짝 떨어졌다 잡고 그래요.